자, 지금 조윤선 씨가 집행유예를 받긴 했습니다만 블랙리스트 부분에서는 사실 무죄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위 개념의 차관도 유죄를 받았는데 블랙리스트 조윤선 씨는 사실상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황병헌 판사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전적도 계기도 하고 했더니 뭐 음식값은 뭐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분의 판결이었는가는 저도 예. 확인해봤는데 그건 아직 확실치 않더군요. 근데 이제 트럭 물고 이렇게 네. 국정농단에 분개해서 하셨던 그 기사분한테는 유죄를 내릴 정도의 그런 분인데 이게 악 판결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좋게 해석하면은 조윤선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청문회 전날 알았다. 뭐 요런 그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허수아비였다는 거를 증명하는 상황이에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나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완전 허수아비였다는 걸 증명하는 상황. 그거를 지금 재판부가 받아준 상황이거든요. 하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다 유죄를 받았는데 장관이나 정무수석을 지낸 사람은 무죄를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님 어떠세요? 우리 김민석 변호사님. 우선 아까 자유한국당의 한 정치인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어떤 판결을 볼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또는 어떤 법률적인 평가 이전에 늘 저는 그 판결 법적인 판결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관이 어떤가 하는 것을 늘 먼저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은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갖고 보는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검 정문을 지나서 그게 2016년에 그 포크레인 기사가 예. 그 돌진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보면 그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분노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항의의 표시로서 이제 그분이 돌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건 기록을 좀 봐야 하겠지만 그때 어떤 인명 논란이 어떻게 했는지 등등을 봐야 하겠지만 이거야말로 사실 보면 전형적으로 이른바 집행유예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법상식이나 국민적인 감정으로 화가 나서 어떻게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아마 국민 일반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지간한 경우라면 이게 정말 인명피해가 있는 것이나 이러지 않다 하면 최대 집행유예 정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이 있고 양형에 대한 판단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실형 2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은 뭔가 어떤 지켜야 될 가치 또는 지켜야 될 권위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르구나. 일단 저는 사실은 그거를 먼저 주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리에 대한 그 다음 문제고 이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조윤선 전 장관은 사실은 정무수석으로 문화장관으로 있으면서 두 번이나 한편으로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방침이 정해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집행하는 거기에 적어도 지휘 라인을 두 번 다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고 위증만 지금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왜 위증을 했겠어요? 위증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일을 알았을 때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법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를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하루 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미 정무수석으로 들어갈 때 그 전 정무수석한테 들은 것이고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위에 비서실장의 지시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 밑에서 TF는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특별한 적극적 선의를 갖고 해석하지 않는 한 이렇게 전혀 관여가 아예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선의의 바보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한 해석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적 가정을 했다. 지금 보면 사실은 비서실장한테 지금 내린 3년 형과 조윤선에게 내린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무죄 이 둘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적 가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고 그분의 가치가 아까 얘기했던 포크레인 건하고 비교해보면 이분의 가치관 자체가 우리 일반과는 상당히 다르다. 상당히 전도돼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구형량이 김기춘한테는 징역 7년이었고요. 원래 조윤선에게는 징역 6년이었는데 일반적인 반응은 김앤장의 승리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나옵니다. 남편의 승리죠. 뭐 남편의 승리. 남편이 뭐 울면서도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논평 내기 좀 애매한 사안이죠.
저는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것만 내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윤선 전 수석 거는 2심을 좀 보자. 1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김기춘만 어쨌든 차고 넘친다. 검찰이 좀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한 거고요. 조윤선 거는 종합해서 오늘 지도부 회의 때 당대표하고 박범계 최고위원이 굉장히 엄하게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미필적 고의라는 이것을 박제해야 되는 법리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한 거고, 추미애 대표는 천양 현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것과 법원의 판단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해서 되냐.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를 했던 주범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거다. 이렇게 네. 강도 높게 지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특검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못 다뤘어요. 제 건은. 그렇게 당사자시구나 또. 네, 사건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법률위원장한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당 차원의 고발을 좀 검토해달라. 김기춘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재판만 받은 거잖아요. 블랙리스트요. 예. 제 건으로 직권남용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검찰이 이걸 신속하게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지난번 특검이 고발했는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거든요. 물론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조금 더 이 문제를 국민정서법을 반영하지 않은 형량이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걸 넣을까 하다가 차고 넘치는 김기춘의 제목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그냥 넘겼는데, 제가 좀 그렇게 좀 저는 뭐 실제로 제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심으로 가면서 더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내용이라고 네. 보고요. 지금 결국은 한편으로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또 한편은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형에 대한 판단만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딱 마땅한 그것이 없어서 그렇지 블랙리스트 건을 지금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한 건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헌법 위린. 판결에서 이야기했듯이 헌법을 위배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굉장히 다수를 대상으로 향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개별적으로 그 작품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기회를 봉쇄당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겪으면서 그 몇 년씩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다가 국민들이 그걸 향유하지 못한 데다가 그 기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더 발전이나 이런 것이 이런 걸 다 봉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류의 것이라면 우리가 사실은 뭐 일벌백계라는 표현을 쓰던 아니면은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건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저게 직권남용만 놓고 보면 5년 이하라고 하는 거지만 그 틀을 가지고도 거기서 최고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박범계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경합의 법리를 이용하면 더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처럼 비록 유죄 판결을 하기는 했지만 판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갖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야말로 개별적인 어떤 직권남용과 다른 것인가에 대한 균형 감각 자체가 좀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저께 황 판사가 그거 선고하면서요 8길이 원칙이라는 거를 언급을 했다고 해서 그게 화제가 됐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예술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을 남긴다기보다는 문화의 융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지원해주되 어떤 콘텐츠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잖아요. 조윤선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위치가 정말 선의로만 해석하면은 그냥 백치미였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행에 있어서 정무수석이든 뭐 문체부 장관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데 완전히 한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 놓고 주위 사람들만 한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이 저 정무수석이건 문화부 장관이건 그 위아래, 그러니까 그 윗선 아랫선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만 전혀 작동을 인지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한 거예요. 정말. 김기춘이 주도한 건 맞는데 그걸 총괄해서 실무를 한 건 사실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설 때 이제 대통령이 한 5천 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한 3만 원짜리로 그 선물을 보내는데 그 리스트에서 당시에 50명을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했더니 그때 김현 빠졌다. 예, 제가 빠진 거예요. 국회의원일 때. 예, 국회의원일 때. 오늘 이 내용으로 김현 의원님은 최민희 의원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 인증.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한테 물어봤죠. 저희 보좌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직감은 그 이전에 이제 뭐 통진당 의원들을 안 보냈다. 이정희 의원한테 안 보내고 누구한테 안 보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럼 도대체 어떤 규모로 안 보냈는지를 체크를 한번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 중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국회의원 50명에게 전부 다 안 보낸 거예요. 당시 2015년 1월 달에. 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여당은 하나도 없었나 보죠, 그때? 그때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여당에 한 3, 4명을 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기소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연루된 인사한테도 보냈죠, 여당은. 근데 이제 야당, 특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는 그 기준이 엉터리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시에 확인을 쭉 해보니까 정무수석이 결재를 한 거죠. 정무수석도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조윤선 정무수석이에요. 제가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화환 보내고 조화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그것도 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그 안 보내는 것도 결정하고 보내는 것도 결정했다는 게 그때 당시에 확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조윤선이 몰랐다. 조윤선 전 장관이 몰랐다. 수석이 몰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얘기죠. 저 특검에서 이미 그거를 전 수석, 그러니까 이 업무 인계를 받을 때 전 수석한테 이 블랙리스트 부분을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제기된 증거 또는 정황 그리고 그걸 모르기에는 지나치게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모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원이 진행될 때 딱 이렇게 보면 누구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지거나 어떤 이렇게 현황이 되고 있다는 걸 보면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 중에 한 사람 그 윤 전 장관이 수석 시절에 그 밑에 있던 비서관이 그걸 내가 보고를 안 했었다라는 그거 하나를 지금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사실은 지금 이 무죄의 증거로 입증을 하는 그걸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형에 있어서도 또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 가장 선의의 가설과 틀을 세워서 정리를 한 거죠. 지나치게 관대하신 분. 관대함이 일반적 관대함이라면 이분의 모르겠지만 가치관이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다른 사안에 대해서 보인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에 실형 때리기 쉽지 않습니다.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국민소통비서관실, 그러니까 자기 바로 아래에 있는 비서관실에 작성을 한 내용이에요. 블랙리스트가. 그러다가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것은 그 라인상에서 가장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요거를 무죄를 놔주면은 국민적 감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판사들 국민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사법개혁이 그래서 더 절실해지는 느낌이고, 아까 제가 그 대변인님한테 논평하기 힘드시죠?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법 판결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 시작되면 이게 또 법을 존중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죠. 조심스럽죠, 그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걸 하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주변하고 의논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제가 조금 신중 톤으로 한 신중 거죠. 톤으로 했죠. 근데 사실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비판을 그렇죠. 해주는 것이 성격이 맞아요. 되면 안 돼요. 네. 전 성격이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들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판결은 이제 배심원죄 도입할 때가 됐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그걸 맡겨가지고 국민의 감정이라는 게 다 옳지는 않지만요. 상식선에서 판결이 나와줘야 이게 수긍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 훔쳐도 뭐 하나 조금 해도 실형 살리고 몇 년씩 살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한명숙 총리 2심 재판요. 네. 예, 1심에서 무죄 난 걸 2심에서 유죄로 해서 지금 감옥에 계시고 8월 23일이면 이제 2년 만기 출소하잖아요. 저는 조윤선 전 수석의 1심 판결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판단하고 진행하면 저는 2심 판결은 달라질 거다라고 네. 봅니다.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고 위증만 지금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왜 위증을 했겠어요? 위증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일을 알았을 때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법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를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하루 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미 정무수석으로 들어갈 때 그 전 정무수석한테 들은 것이고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위에 비서실장의 지시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 밑에서 TF는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특별한 적극적 선의를 갖고 해석하지 않는 한 이렇게 전혀 관여가 아예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선의의 바보다라고 인정해 주지 그러니까요. 않는 한 해석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네. 있는 최대한의 선의적 가정을 했다. 지금 보면 사실은 비서실장한테 지금 내린 3년형과 조윤선에게 내린 집행에 위증죄요? 관여하지 않은 무죄, 이 둘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적 가정을 네. 거쳐서 내린 결론이고 그분의 가치가 아까 얘기했던 포크레인 건하고 비교해보면 이분의 가치관 자체가 우리 일반과는 상당히 다르다, 상당히 전도돼 예.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구형량이 김기춘한테는 징역 7년이었고요. 원래 조윤선에게는 징역 6년이었는데 일반적인 반응은 김앤장의 승리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남편의 나옵니다. 승리죠. 네. 뭐 남편의 승리. 남편이 뭐 울면서도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남편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논평 내기 좀 애매한 사안이죠. 저는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것만 내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윤선 전 수석 건은 2심을 좀 보자. 1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김기춘만 어쨌든 차고 넘친다. 검찰이 좀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한 거고요. 조윤선 건은 종합해서 오늘 지도부 회의 때 당대표하고 박범계 최고위원이 굉장히 자, 지금 조윤선 씨가 집행유예를 받긴 했습니다만 블랙리스트 부분에서는 사실 무죄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위 개념의 차관도 유죄를 받았는데 블랙리스트 조윤선 씨는 사실상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황병헌 판사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전적도 계기도 하고 했더니 뭐 음식값은 뭐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분의 판결이었는가는 저도 예. 확인해봤는데 그건 아직 확실치 않더군요. 근데 이제 트럭 물고 이렇게 네. 국정농단에 분개해서 하셨던 그 기사분한테는 유죄를 내릴 정도의 그런 분인데 이게 악 판결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좋게 해석하면은 조윤선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청문회 전날 알았다. 뭐 요런 그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허수아비였다는 거를 증명하는 상황이에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나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완전 허수아비였다는 걸 증명하는 상황. 그거를 지금 재판부가 받아준 상황이거든요. 하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다 유죄를 받았는데 장관이나 정무수석을 지낸 사람은 무죄를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님 어떠세요? 우리 김민석 변호사님. 우선 어떻게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아마 국민 일반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지간한 경우라면 이게 정말 인명피해가 있는 것이나 이러지 않다 하면 최대 집행유예 정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이 있고 양형에 대한 판단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실형 2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은 뭔가 어떤 지켜야 될 가치 또는 지켜야 될 권위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르구나. 일단 저는 사실은 예. 그거를 먼저 주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리에 대한 그 다음 문제고 이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조윤선 전 장관은 사실은 정무수석으로 문화장관으로 있으면서 두 번이나 한편으로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방침이 정해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집행하는 거기에 적어도 지휘 라인을 두 번 다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아까 자유한국당의 한 정치인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어떤 판결을 볼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또는 어떤 법률적인 평가 이전에 늘 저는 그 판결 법적인 판결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관이 어떤가 하는 것을 늘 먼저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은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갖고 보는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검 정문을 지나서 그게 2016년에 그 포크레인 기사가 예. 그 돌진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보면 그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분노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항의의 표시로서 이제 그분이 돌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건 기록을 좀 봐야 하겠지만 그때 어떤 인명 논란이 어떻게 했는지 등등을 봐야 하겠지만 이거야말로 사실 보면 전형적으로 이른바 집행유예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법상식이나 국민적인 감정으로 화가 나서 네.